하나님 나라의 제자 찰스 도나요 지음 이현민 김양숙 김종훈 옮김. 하나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템북지기 김선입니다. 오늘은 하나제 다시 읽기 함께 읽기 21번째 시간이고요. 2020년 5월 7일 목요일이네요. 여러분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탄신일 그리고 노동자의 날 그리고 주말 그리고 잠깐 5월 4일 징검다리 근무를 했다가 다시 어린이날 뭐 쉬신 분도 계시겠죠 계속. 그리고 6일 7일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이렇게 좀 쉬었다가 나오면 다시 더 신나게 일할 맛도 나고 또 환기도 돼서 이것저것 또 막 하고 싶잖아요. 저도 오늘 퇴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제 함께 읽기를 또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 어린이날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이제 저희 집에 어린이가 2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이 2명에게 이제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는데 제가 좀 자율권을 너무 줬나 봐요. 아이들한테 선물을 골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어린이는 선물을 잘 골랐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맞고 그 친구도 좋아하는 걸로. 그래서 미리 주문을 해서 어린이날 전날 잘 받았거든요. 근데 막내, 이 2번째 어린이가 이제 고른 선물이 너무 고가인 거예요. 제가 차마 어린이날 선물로 사주기에는 좀 뭐한 것 같아서 계속 타협을 하다가 이제 적정선에서 골랐는데 너무 주문이 늦어진 거죠. 타협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배송 예정일이 5월 9일. 오, 세상에.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5월 9일날 받게 생긴 거예요. 애가 살짝 실망했으나 그래도 이제 타협한 선물이니까 그냥 받겠다고 하고 했는데 그게 어제 왔어요. 어제 그 선물 상자를 받고서는 아이가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열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얘는 9일날 받을 줄 알았던 걸 6일날 받으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사람 마음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하나제 함께 읽기 20번째 시간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네, 혹시나 21번째 동영상이 또 금방 올라와서 뛸 듯이 기쁘시진 않으시죠? 저만 좋은가 봐요. 바라는 게 많은 템포직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작은 책이에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목소리만 들려드렸을 때 이미 소개를 한번 해드린 책인데요. 저희 우동꽃에 템북이 입주해 있는 우리 동네 꽃 피우다라는 단체에 매달 배달이 되는 작은 책이에요. 여기에 실린 좋은 글을 오늘 읽어드릴 거예요. 네, 읽어드리려고 해보니 그 선생님을 제가 모르는 분이셔가지고 선생님 페북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페북에 계시는 분이셔가지고 얼른 패치를 맺고 이제 남겼죠. 글을. 제가 요거 읽어도 되겠냐, 이번에 5월호에 쓰신 글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글을 저에게 읽게 해주시고 또 낭독도 하게 해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에 템북의 신간, 너무나 좋은 책이죠. 교사 함께 할수록 빛나는을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 책, 작은 책, 이번에 5월호에는요 작은 엽서까지 딸려왔어요. 그 엽서에 손글씨로 편지가 있더라고요. 읽어봤더니 이 작은 책이 25주년 됐다고 감사의 엽서였어요. 25주년 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한다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25주년. 너무나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25주년? 뭐 100년 넘은 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25주년이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만 2년이 돼서 이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템북으로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저희도 25라는 숫자를 언젠가 꼭 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작은 책 24페이지에 있는 글 읽어드릴게요. 25주년 특집.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 구자숙. 인천 북예초등학교 교사. 나는 종종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볼 때면 언제까지 이렇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일을 하다가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하나 숨이 막히곤 했다. 또 봄, 가을 세상이 자기 아름다움을 정신없이 뽐내는데 교실에 갇혀 창문 너머로
멋진 햇살과 꽃과 단풍을 바라봐야 할 때면 봄,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아이와 학부모를 만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싶은 심정인데 훌륭하게 잘 감당해야만 한다고 내 내면의 소리가 나를 괴롭힐 때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일이 부러웠다.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는 늘 딴 생각이 있었다. 아마도 교사보다 훨씬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평생 이 일만 하다 죽으면 어쩌나 하는 딴 생각. 이런 나는 계약이 한 주 미뤄졌을 때 뜻하지 않은 휴가를 얻은 것처럼 좋았다. 일주일 정도 늦잠도 자면서 여유 있게 아이들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 반가웠다. 그러나 다시 2주가 미뤄지고 나니 마음이 불편해졌다. 난 지금 교실에 있어야 한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내 옆에 다가와 종알거려야 하고 나는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 친구에게 친절해라, 잔소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둘러보면 집에서 덩그러니 멍하니 앉아있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나만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과 함께 읽으려고 했던 푸른 사자 와니니가 있었고 2해 전 이 책을 함께 읽으며 아이들과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의 삶을 지지해주고 싶어 했던 내 마음이 떠올랐고 무엇보다 학교 안을 같이 걸어다니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고 감탄했던 수많은 봄들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 갈 수 없고 그곳에 가도 아이들은 없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봄맞이를 빼앗긴 나는 2월 28일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에 갇혀 있었고 아이들이 없는 학교에 꽃이 피는 건 반칙이라고 아이들이 오기 전에는 꽃이 피어서는 안 된다고 봉긋 솟아오르는 꽃들을 바라보며 얼토당토 않게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나는 힘들다고 아무에게도 대놓고 말할 수 없었다.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만 갔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하지 않는 교사의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는 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교육청에서는 재택근무하면서 뭐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라 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 차별이라 불편해하고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교실에 아이들이 없다고 봄을 잃었다고 징징댈 일이 아니구나. 조용히 있어야겠구나. 나는 지금 어디 가서 힘들다고 말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3월 17일 계약 연기 2주가 또 발표되었다. 나는 그날 밤 미친 듯이 몰려오는 복통으로 잠을 깼다. 위경련이었다. 몸이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강요하지 마. 너 지금 안 괜찮아. 맞다. 나는 코로나에 걸린 것도 아니고 먹고 살 걱정으로 막막한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이 힘든 시간을 수월하게 건너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교사로서 나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엄청난 복통 속에서 배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분명해지는 순간이 왔다. 나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농담 따먹기도 하고 싶고 고개 끄덕이는 아이들의 눈빛도 보고 싶었다. 나쁘지 않은 어른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한 시기를 잘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하고 싶었다. 학교가 별로인 아이들을 붙잡고 잘 좀 지내보자고 애걸도 하고 싶었고 그러다가 또 속상하면 말 안 듣는 애들을 째려보고도 싶었다. 가끔은 내 맘 알아주는 아이들에게 위로받고 싶었고 선생님이 좋다는 아이들 이야기에 어린애처럼 동동거리며 좋아하고도 싶었다. 그렇게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깔깔거리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학교에 가서 노동자로서 내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싶었다. 나는 미친 듯이 그 순간 아이들 속에 있고 싶었다. 그래서 늘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어느새 물러가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해보려고 애썼는지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꼈는지
힘들어도 자긍심을 느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돕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느끼게 되었다. 극심한 고통은 내 손은 약손이라며 배를 쓸어준 남편의 손길과 함께 점점 사그라들었고 나는 잠이 들었다. 내일도 학교는 갈 수 없지만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없이 봄은 깊어가지만 나는 모든 것이 피어나는 봄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아이들을 만나면 봄 기운으로 맞이하고 싶다. 너희가 와서 학교는 봄이 되었다고. 네. 구자숙 선생님의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 너무나 잘 읽었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그 애절한 구구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오늘 제가 몇몇 선생님들께 전화를 걸었었는데요. 학교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 회의도 많이 하시고 규모가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학교 사정에 맞게 아이들을 이제 등교 계약하면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동선을 짤 것인지, 급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생님들 힘들지만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결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지혜가 모아져서 좋은 그 방법들이, 규칙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 지금 조마조마할 거예요. 정부나 질본이나 교육부나 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가야 되는데 다 조마조마하지만 차근차근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서로 격려하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또 서로 선생님이 정해준 규칙도 아이들이 잘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좋은 글 작은 책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렸고요. 구자숙 선생님께는 저희 템북의 신간이죠. 너무나 좋은 책, 교사 함께할수록 빛나는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을 하나제는요. 7장 근대성 속에 틀 지어진 문화이고요. 페이지는 257페이지입니다. 7장 분량을 보니까 오늘 다 읽지 못할 것 같아요. 한 중간까지 읽고요. 다음 22번째 시간에 7장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장 근대성 속에 틀 지어진 문화. 이 장은 주로 근대성에 초점을 맞춘다.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로잔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에 참석하였다. 발표자 중에는 오스 기니스도 있었다. 후에 나는 목사들의 회합에서 근대성에 대하여 강연해달라고 그를 초청하였고, 그는 강연 중에 근대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인 동시에 가장 큰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만약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잠재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근대성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설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위협이다. 반대로 근대성과 그것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것은 기회이다. 그 국제대회에는 그와 동일한 노선에서 강연과 사역을 하던 켄 마이어스도 있었는데 그는 당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파란 스웨이드 가죽신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그 책의 2장에서 마이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근대성이란 말은 전통적 사회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 합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진 산업화되고 세속화된 사회의 사회학적 현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또한 사고와 감정의 습관에서 일어나는 변화, 종종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는 사회의 분위기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도 적용된다. 근대주의란 근대성에 따른 결과로서 자신의 의식적인 행동들을 재고하고 재구성하는 문화의 형성자들에 의한 자의식적인 노력이다. 근대성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은 피터 버거의 말처럼 현재 진행 중인 특별히 기술과 신념의 영향 아래서 고전적인 혹은 전통적인 것들로부터의 변화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근대성이 그 이전의 것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진전된 것을 나타낸다는 가정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클수록 더 좋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한다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내가 근대성을 시대상황적으로 말할 때 비록 그것이 바로 지금이란 뜻의 공통된 어근 모도에서 나오긴 하였지만 근대적 혹은 근대주의, 근대화와 동일시하지 않으려고 주의한다. 내가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고 많은 단어들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인정하기에 나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 먼저 전근대란 기본적으로 1600년대 초기보다 앞선 시대를 의미한다. 이 시기는 세계가 계시와 믿음, 이성에 많은 강조를 두는 질서 속에서 기본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작동되는 시기였다. 둘째, 근대는 세계관의 패러다임이 현저히 변화된 1600년대 초기의 시기를 의미한다. 이성과 논리, 과학적 모델이 전근대의 패러다임을 재편성하였고 결과적으로 계시와 믿음의 역할이 덜 중요하게 되었다. 이 모델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람에게 계시한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신의 본성적 능력에 의존하였다. 이성은 이 패러다임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근대주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추론하고 결정하는 그의 능력과 함께 출발하는 철학이다. 셋째, 근대화는 근대적 패러다임으로부터 발전하여 성장한 것으로서 근대 세계의 이데올로기적, 기술적인 영향력을 일컫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넷째, 근대성은 대부분의 사전들이 단순히 근대적인 상태의 특징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근대성은 발전된 산업사회 안에서 사는 생활을 의미한다. 그것은 철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회학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근대성은 심지어 도덕적인 국면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버거가 주장하듯이 그것은 보편적으로 근대 이전의 것보다 더 우월하다는 태도를 전달한다. 다섯째,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의 뒤를 잇는 1900년대 초기로부터 시작된 어느 시점을 의미한다. 그것은 전근대주의의 계시와 모더니즘의 이성 모두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험과 느낌으로 대치하는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세계의 근대화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고 근대성은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크 엘룰이 고민했던 질문들, 새로운 것이면 무엇이든 그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인지, 모든 기술적인 발전이 진보이고 진전인지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새로운 것은 무조건 더 좋은 것이라는 사상을 지지한다. 이제는 우리가 근대성이 근대시대의 사상 중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근대성의 이념은 전근대의 세계에도 있었고 비록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이지만 포스트 모던 세계에도 존재하고 있다. 근대성은 위협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는 기니스의 주장은 옳다. 그는 이런 생각을 그에 져서 교회 성장운동의 새로운 기초,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전시킨다. 근대성의 이념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근대성이 주는 위협과 기회 모두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제 길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근대성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근대 세계가 과학적, 산업적, 여타의 기술적 방법들을 통해서 매우 급격하고 빠르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근대화 과정. 멈춰 서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좀처럼 가지지 않는다. 근대성은 생활의 패러다임을 고려하지도 않고 과거는 현재와 미래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을 주입하거나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오래된 것은 무엇이든 폐기한다. 고장난 것은 고치지 마라. 그냥 더 새롭고 더 좋은 것으로 바꿔라. 오래된 것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이념이 될 수도 있다. 리처드 노이하우스는 벌거벗은 공적 광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한다. 그는 우리를 근대적인 사람으로서 네오필리악스, 새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만 낡은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고안하여 낡은 것을 대체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현대 문화가 변화와 새로운이라는 단어에는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에 전통과 오래된과 같은 단어는 무시하는 이유이다.
근대적 패러다임을 특징으로 하는 계몽주의 철학은 근대성을 과도하게 작동시켰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파란 스웨이드 가죽신을 읽으면서 맥도날드나 텔레비전, 컴퓨터, 할리우드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근대성은 개인적인 평화와 풍요, 무제한적인 선택이란 명목하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게 만들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근대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근대성을 반대하지 않는다. 실제로 나는 근대성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나는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물건을 고치는 것은 고칠 수 있다 해도 골치 아픈 일이다. 그리고 몇몇 새로운 물건은 예전 것보다 더 좋다. 매일 랩톱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데 그것은 한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실로 옮기려면 트럭이 필요했던 1970년대 대형 중앙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성에는 좋은 점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맞서야 할 적도 있다. 그 적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정도를 벗어나게 만든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왜 믿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믿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과 현실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제자 삼는 과정의 일부이다. 네, 오늘 하나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 읽었지만 깨닫게 되는 건 큰 것 같아요. 제자 삼는 과정의 일부였다니. 근대성을 아는 것이. 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아야겠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네,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끝인사는 구자숙 선생님의 글 마지막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피어나는 봄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아이들을 만나면 봄 기운으로 맞이하고 싶다. 너희가 와서 학교는 봄이 되었다고.